제가 발표하는 것은 우리 사회과학대학 교수님들의 많은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거라고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는 이제 세 가지 정도의 문제점과 대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민주적 절차의 문제점, 두 번째는 이 본부개혁안의 내용적 문제점, 세 번째 본부개혁안의 근원적 문제점,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저희 생각까지 함축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민주적 절차의 문제점입니다. 2015년 2월 26일 오전 11시 30분에 전체 교수회의 과정에서 끝나가는 지점에 구조개혁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발표안은 저희 교수들은 아무도 모르는 안입니다. 그런데 구조개혁안을 발표한 후에 본부가 구조개혁안을 발표한 후에 전체 교수회의를 종료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교수 중에 한 분이 일어서셔서 구조개혁안을 발표했으면 이 전체 교수회의석상에서 논의를 하자라고 요청했습니다. 총장님과 교무차장은 교수회의를 종료를 계속 주장하였고 또 설명회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교수들은 계속 여기서 논의하자, 기왕 모인 김에 여기서 논의하자라고 하였고 앉아있는 교수님들은 박수로 화답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장님과 본부처장은 교수회의장을 빠져나갔고 그 이후에 교수들은 회의를 속개해서 중앙대 전체교수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2시에 본부는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본부안이 중앙대학교 구조개혁안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항의하는 비상대책위원 교수들은 기자회견장에 입시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날 각 방송사에서는 이 안이 중앙대학교의 확정안으로 발표되었고 그 다음날 주요 일간지 역시 중앙대 구조개혁안이 이렇게 될 거라고 확정 발표했습니다. 당일 2시에 사회과학대 교수회의를 개최하여서 이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학과장 중심의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과학대학 전체 교수들에게 본부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하였고 사회과학대학 전체 교수님들 중에 한 명을 제외한 모든 교수가 본부안은 거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민주적 절차를 심각하게 훼손한 겁니다. 또한 교수들은 재차 물었습니다. 좀 전에 여기에 와 있었던 황인태 부총장과 김병기 기획처장에게 물어봤습니다. 본부에서는 계속 논의하자고 하는데 학생들과 교수가 이 안에 대해서 본부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면 본부안을 폐지시킬 의향이 있느냐? 학생과 교수가 아무리 반대해도 본부안은 폐지할 여지가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이 어느 정도 논의하는 척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확정되는 것이냐라고 물어봤더니 확정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교수와 학생의 의견은 형식적으로는 묻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묻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민주적인 절차에 분명한 하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적인 문제입니다. 본부의 안을 보면 첫째, 대학 입학 학생 수의 감소에 따라서 정원이 감축돼야 된다. 두 번째, 학생 전공이 사회적 요구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바뀌어야 된다. 세 번째, 학생들의 전공 자율 선택권을 확대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원적으로 대학의 학과와 전공은 수천 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대학의 학과가 수천 년을 유지하는 데는 그만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학의 학문 단위가 존재하는 것은 그 국가의 발전의 기틀입니다. 학문의 자유와 미래를 위해서 존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학의 학문 단위가 한때 유행병처럼 있기도 하고 없어지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대학의 학문 단위와 학과는 한 번 없어지면 회복시키려면 수십 년 걸립니다.
이러한 것이 마치 현장에 있는 교육을 안 하는 것처럼 어떤 학과가 특정 학과가 없어진다, 폐강이 된다 라는 것은 우리 학교는 이미 대학이 아니고 미래 없는 대학이 될 것입니다. 또한 본부의 구조개혁안은 우리 사회과학대학 430명이 넘는 학생을 한꺼번에 모집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1학년 때 2학년 1학기까지 이 학생들이 한꺼번에 수강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전공은 학생들의 200명, 300명씩 모일 테고 어떤 전공은 10명, 20명도 안 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강의는 어떤 강의는 100명을 놓고 강의를 하게 되고요. 어떤 강의는 10명을 놓고 강의하게 되는데 10명짜리는 폐강됩니다. 20명 미만은 지금도 폐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100명씩, 150명씩 듣게 되고 만약에 학생이 한 300명 수강 신청을 하게 되면 그거를 3개, 4개 분반으로 쪼개면 전임 교수들은 한 강의를 강의하게 되고 그러면 다 비전임 내지는 강사로 교육이 대체됩니다. 강의의 질은 떨어질 게 분명합니다. 학생 수가 40명이 넘으면 학생과 교수 간의 소통이 안 됩니다. 강의가 대형화하는 게 그리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강의의 질 좋지 않습니다. 학생이 한 명이라도 강의 신청을 하면 강의는 열어야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겁니다. 20명이 넘지 않으면 폐강이 된다면 학생의 전공 선택권, 강의 선택권은 극히 제한이 되는 겁니다. 또한 학부제와 단과대학교 모집 광역단은 이미 실패했습니다. 중앙대에서도 해봤다가 실패했습니다. 다른 대학이 다 실패한 것을 인정하고 학과 단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1학년 때 가장 선배들과 이야기를 해야 되고 교수님과 이야기를 해야 되고 학과에 대해서 알아야 될 때 방황하게 됩니다. 아무도 그들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거꾸로 얘기해서 자기네들이 모집단 사회과학대학으로 들어온 학생들은 교수에 대한 마인드도 없고 선배에 대한 마인드도 없습니다. 그렇게 1년을 보내고 나면 선후배 관계 없습니다. 교수와 학생 관계 없습니다. 2학년 올라가서 한 곳으로 쭉 쏠리면 어떤 과는 많아지고 흥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서 강의의 대형화는 반드시 벌어질 테고 또 하나 학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120% 뻔된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 430명의 학생들이 모두 한 과로 몰려간다고 칩시다. 70명, 80명만 선택을 받고 나머지 350명은 또 선택받지 못한 학생이 됩니다. 만약에 진정으로 학생의 선택권을 중시한다면 학생들이 모두 한쪽으로 쏠려도 그거 받아야 될 겁니다. 그거 받아서 교육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학교여야만이 학생의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 본부회가 인식하고 있는 문제는 이런 식의 구조개혁이 있다고 해서 이런 구조개혁이 없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첫째, 학생 수 감원은 학과 통폐합 없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거는 학과 통폐합과 정원수 감소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학문 단위를 유지하면서도 사회적 수요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융복합, 부전공, 복수전공, 또 하나 지금보다도 더 유연하게 학생들이 전과를 확대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그렇지 않고 학과를 통폐합하면 마치 모든 게 다 되는 것처럼 아까 설명했듯이 그건 불가능합니다. 학생의 전공 선택권 불가능합니다. 학생의 전공 자율권은 더더욱이 말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를 학교에서는 왜 이런 문제가 많은 안을 밀고 나갈까 하는 걸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비용 감축입니다. 중앙대학교는 그가 지난 5년 동안 서너 번의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자, 민속학과, 사회복지계열 3과가 폐지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고 교수들도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두 번째, 직원의 구조조정에 의해서 직원 수는 계속 감축하고 있습니다. 직원 조직도 계속 감축시키고 있습니다. 학과 지원금 감축하고 있습니다. 교내 연구소 감축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감축하고 있습니다. 학과 조교가 대학원생이 아닌 행정 인턴체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을 버리고 있느냐? 이거 전부 비용 감축입니다. 자, 우리 봅시다. 학문 단위에 강의당 학생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형 강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폐강 속출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비용 감축입니다. 지금 학문 단위를 한꺼번에 모으려는 것도 비용 감축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비용 감축은 교육의 질을 확실하게 훼손하고 떨어뜨립니다. 다음에 학문 단위 간 경쟁을 계속 부추기고 있습니다. 물론 경쟁이란 합리적인 경쟁은 좋습니다. 지금 우리 교수들, 사회과학 교수들 간에 경쟁하고 있어요. 누구는 S 받고, 누구는 A 받고, 누구는 B 받습니다. 누구는 C 받고. 그 결과 있는 건 뭐냐? 교수들 간의 건전한 경쟁이 아닙니다. 교수들 간의 협력만 무산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건의했어요. 저는 행정학과입니다. 다른 대학의 행정학과 교수들에 비해서 내가 행정학과 교수로서 내가 다른 대학 교수들보다 다 합쳐서 내가 1등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정치학과나 사회학과 교수들보다 잘날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학과 교수는 사회학과 교수들 간에 1등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 학교는 어떻게 돼 있나요? 교수들 간에 경쟁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뭐예요? 우리들 간에 공동연구 안 합니다. 자, 학과 간의 무한 경쟁, 전공 간의 무한 경쟁을 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거 교육 현장에서 이제 경쟁하게 됩니다. 여러분 2학년도에서 1학년들 서로 자기과로 뽑으려고 경쟁해요. 다른 과 험담하게 돼 있어요. 1학년들 간에도 서로 담을 쌓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교수 간, 학생 간의 협력 관계는 더더욱이 깨집니다. 협력 없는 미래 없습니다. 학문은 융복합, 인터디시플리너리, 이거 다 협력입니다. 이 협력 불가능해요. 이렇게 대학사회에서 협력이 안 되고, 그렇다면 학문의 미래도 없고 발전도 없습니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학문의 자유와 학문의 미래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학문의 자유와 미래가 있어야 중앙대는 발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토대가 돼야 대한민국도 발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